기요스 회의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다 가문의 적통은 어린 산보시가 이었으나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오다의 노장 시바타 가스이에가 아닌 원숭이라 불리던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후계 구도가 정해진 듯 보였으나 기요스의 성문을 나서는 두 인물의 마음속엔 서로 다른 천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1582년 겨울, 혹독한 추위가 애찌된 땅을 덮쳤습니다. 오다 가문의 최고 숙노 시바타 가스이에는 폭설에 가로막혀 발이 묶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스이에의 동맹 세력인 다키가와 가즈마스를 압박하고 오다 노부타카를 굴복시키며 가스이에의 목을 조여갔습니다. 1583년 4월, 마침내 눈이 녹자 가스이에는 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오미의 시즈가타케. 이곳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을 결정지을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시즈가타케 전투 초기, 히데요시는 기후에 오다 노부타카를 견제하기 위해 미노의 오가키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바타 가스이에의 조카인 맹장 사쿠마 모리마사가 히데요시의 본대가 없는 틈을 타 시즈가타케의 요새들을 기습 점령하며 하시바 군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쿠마 모리마사는 히데요시가 미노에서 돌아오려면 최소 사흘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선보입니다. 미노 대회군 52km의 거리를 단 5시간 만에 주파한 히데요시의 본대가 전장에 나타나자 승부의 저울추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밤중에 도착한 히데요시의 군대는 사쿠마 모리마사의 부대를 대우해서 기습했습니다. 설마 했던 히데요시의 본대가 깃발을 휘날리며 나타나자 시바타 군은 공포에 빠져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이는 곧 시바타 가스이의 본대의 괴멸로 이어졌습니다. 패배한 가스이에는 에치젠으로 퇴각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히데요시는 단순한 가신이 아닌 천하를 품을 주군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상징은 세스국의 새로운 본거지이자 훗날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릴 오사카성의 축도로 이어집니다. 히데요시는 오다 가문의 기존 숙노들과 대립하며 나에게도 이토록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직계가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즈가타케의 승리 직후 시즈가타케에서 큰 공을 세운 7명에게 이례적인 포상을 내리고 전국에 그들의 공적을 선포했습니다. 시즈가타케의 7번창이라 불린 이들은 하시바 히데요시가 자신의 가신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한 젊은 무장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히데요시의 친인척이거나 어린 시절부터 그를 모신 꼬마 무사 출신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공 행상이 아니라 도요토미 가문의 무를 상징할 아이돌을 만들어내어 구세력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연출이었습니다. 시즈가타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이돌 무장으로 발탁된 7번창은 히데요시의 야욕이 한반도로 향했을 때 그 선봉에 섰습니다. 7번창 7명 중 6명이 임진왜란에 참전했으며 이들은 주로 육군과 수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제2군 대장을 맡았던 가토 기요마사에, 충청도 지역 정보를 맡았던 제5군 사령관 후쿠시마 마사노리에, 수군 지휘를 맡아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한 와키사카 야스하루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즈가타케에서 히데요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7명의 전우들은 17년 후 일본의 운명을 가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이들의 대립은 도요토미 가문의 내부 분열을 상징하며 결국 히데요시가 세운 세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